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팡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출연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 국민의힘 이남근 도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제주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우선 이번 오영훈 지사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 먼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과입니다. 뭐 지난 2년 가까이 그 300명의 도민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서 수경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이것이 잠정적인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추진해 왔었는데, 이것은 오영훈 도지사의 그 공약이나 또 오영훈 도지사의 뭐 업적 이 생각을 넘어서서 주민의 뜻으로 확인된 것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고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결과적으로 중앙 정부의 그 아주 위태로운 상황, 그런 부분과 또 조기에 대선이 이루어지는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들을 많이 뺏겨 먹었고, 결국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민의 뜻들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 또 우리 민주당 내부의 문제, 또 국회의원과의 관계, 이런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부족했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이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이 되고요. 다만 여론조사 그 결과에 의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참고는 하고 추이를 그 도민의 상황이라든지 이것들을 확인할 그런 정도의 참고용은 쓸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을 지었다면 매우 잘못된 그런 결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이남근 의원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도의회 여론조사 결과가 오 지사의 결정을 하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요. 이거는 예견된 결과였다. 본 의원이 늘 얘기했듯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2026년 7월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뭐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의원 정수 조정이라든가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 지사가 뚝심 있게, 뚝심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뚝심 있게 밀고 온 점은 인정을 하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나마 늦었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의 시한이라든가 뭐 내년 3월까지 주민투표를 결정하겠다든가 2026년, 27년 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든가 이런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 아니면 행정공무원들에게 일을 처리하는데 약간 잘못된 시선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결정은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헤어지면 깔끔하게 헤어져야지 이게 너무 이게 질척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견된 결과였다. 예.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현행체제 네. 그대로 이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준비했던 피선거권자들로서는 좀 다소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 좀 주변에 들리는 얘기 없습니까?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대비해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걸로 제 기억은 없었다? 알고, 제가 알고 있는 바도 별로 없고요. 근데 이게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사님의 워딩 이 부분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사님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도민에게 사과한 게 아니라 이거를 준비해온 기초자치단체를 준비해온 분들과 피선거권자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전달했단 말이죠. 이거는 약간 잘못된 게 아닐까. 과연 도지사가 모든 도민의 도지사인데 피선거를 준비해 오신 분들에게만 사과해서 끝날 일이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사의 결정을 도민들에게 알릴 게 아니라 이 정도의 큰 사안, 지사의 일로 공약이었던 행정체제 개편이 뒤로 밀려지는 사안이었으면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그동안에 썼던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약간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송창건 의원 어떻습니까? 우리 이남근 의원님 생각에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혹이나 그 피선거권,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을 출마를 했거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거를 주장을 해나가고 그래서 못해서 아쉬워하거나 이런 거는 잘못된 자세죠. 누구나 다 도전할 수도 있고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목표로 둬서 이걸 이끌어간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 주민의 직접 시장을 내 손으로 뽑겠다 하는 이런 소망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실현시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의원, 즉 이제 기초 의원에 대한 그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의회가 반드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과 기초의회를 준비했던 분들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것을 기대하고 내 손으로 시장을 뽑고 의원을 뽑겠다 했던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그 정신과 주민 참여의 정신, 이 부분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갖고 또 같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좀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행정구역안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방법상에 좀 논란이 있겠는데 행정개편위원회처럼 별도의 이제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건지, 위원회를 꾸린다면 행정구역 후보군을 이제 어느 선까지 포함해야 하는 건지,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논란이 된 2개와 3개로 한정해야 할지, 아니면 아예 세 판으로 여러 대안을 후보군으로 올려놓을지, 그리고 그 여러 대안은 또 어떻게 또 하나의 안으로 도출할지의 걱정입니다. 어떤 의견일지 궁금합니다. 송 의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요. 그간에 2년 동안에 그 이끌어왔던 그 과정, 또 애썼던 도민 참여단, 또 이번처럼 여론조사했던 것을 한 4회나 했어요, 미리. 그렇게 하면서 도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또 그곳에 모여져서 또 경청회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주민 설명회하고 했던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이것을 무시할 정도의 또 다른 어떤 사정들이 있는 건가? 이것이 고작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그 결과로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어느 한 분의 생각과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관을 가지고 그거를 뒤바꿀 만한 정도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혹이나 잘못하면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그 과정의 결과들을 우선 존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강을 하고 무엇을 좀 더 확대하고 어떤 방법으로 투명성을 더 확보하고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께 또 공개를 더 하고 참여들도 어떻게 더 확대를 해 나가면서 이걸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그토록 애타게 생각했었던 이번 조사에서도 좀 나왔고 이제까지 계속 우리 제주도민들이 무려 60% 훨씬 넘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을 국정과제로 확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뭐 오영훈 도정 또 우리 제주도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정 중앙정부의 과제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제를 실천해야 될 지금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것을 지원하겠다고 좀 했기 때문에요. 설치는 이제는 정해져 있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낸 것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과제로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그거죠. 그래서 저는 똑같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요. 단지 체제 개편에 관련한 것, 단층제냐 중층제냐 했다가 지금 중층제로서의 기초자치단체는 확정이 우리의 목표가 지금 확정된 거죠. 물론 도민의 최종적인 뜻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론 지어지고 또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혹여나 하게 되면 행정구역 조정위원회 정도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이제는 한정돼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2개냐 3개냐 아니면 더 확대를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의 문제는 또 시기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과제도 되고 하니까 함께 논의를 좀 해나가면서 특히 이제 우리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명확한 방법이 이제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라는 것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에 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안을 함부로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남근 의원. 저도 그 부분에서는 뭐 이견을 달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행정구역안을 하나로 모으는 부분이 오 지사가 얘기했듯이 내년 3월 이전에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요구대로 행정구역안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면 절대 반대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쭉 뭐 여기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원희룡 도정 때 4개 시군 그게 행정체제 개편안이 돼서 좌초했습니다. 그 뒤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좌초했습니다. 이번에 오영훈 도정에서 행계위에서 내놓은 3개 시군안이 3개 시안이 뭐 이게 지금은 또 좌초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행정구역안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공감대가 돼 있느냐. 행계위의 결론을 도출해냈지만 지난 10여 년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도민들에게 피로감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이 뭐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야 된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깔끔하게 손을 털고 차기 도정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창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재명 정부의 장기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차기 도정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출발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의 세계안 가지고 붙이고 빼고 나누고 더하고 이러면 계속 혼란만 부추기기 때문에 아예 새 판을 짜야 된다는 게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민선 9기에 가서 뭐 새로 행정체제 개편위를 만들든 뭐든 예. 완전 백지 상태에서 그래야죠. 뭐 그 대신 그동안 축적해왔던 용역 결과들, 연구 결과들 이런 결과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이 결과들을 놓고 이 결과의 토대 위에서 도민의 합의가 더 얹어진다면 훨씬 더 물론 급하게 빠르게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근데 급하게 할수록 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도민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이 도민사회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난 그 오영훈 도정 출범 우리도 같이 이제 의원 될 때에 2022년 7월 1일 출범했잖아요. 네. 2, 3개월 돼 가지고 바로 행계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준비하고 다시 한 2년을 거쳤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네. 만약에 새롭게 해서 구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6년 7월 1일 이제 네. 출범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게 해서 다시 행계위가 만들어지고 다시 논란이 돼요. 그래서 한 40억 정도 다시 쓰게 돼요. 이게 훨씬 더 나는 피로감이 좀 들 것이고 행정이 일관적이고도 지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 정치인이야 바뀌지면 되지만은 행정이라는 것에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새롭게 짠다면 2030년에 또 어렵게 돼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선거가 다시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어렵게 된다. 그러니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하고 나아가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기한도 2030년 뭐 6월 2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국정과제에 실현하는 것이지 2030년까지 하면 된다?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진행을 하는 것까지 가려면 저는 이제 다시 역산해서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주민 투표를 거쳐서 지금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오영훈 도정의 생각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도정의 욕심이다 이렇게 보지도 않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수순으로 밟았을 때 저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 물론 우리 송창원 의원님 말씀 전부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론의 향방, 또 아까 송창원 의원님께서 도민의 뜻이라고 행계위 과정, 우리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행계위 과정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1년 반 동안 했던 걸 수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 7월에 우리 도의회 의장님하고 오영훈 지사하고 행안부에 같이 가서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 도민의 뜻이 상당히 많이 왜곡됐다. 이게 왜곡됐다는 표현보다도 밖에서 보이는 도민의 뜻이 과연 이게 맞는가? 이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게 오영훈 도정 내에 민선 8기 내에 내년 3월 전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는데 행정구역 안이 적어도 그러면 3월에 주민투표안이 된다면 올해 10월, 11월에는 정확한 안이 나와야 됩니다. 한 2달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어요. 2달 안에 행정구역 안을 낸다는 건 물리적으로도 어렵지만 이제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2028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김한규 의원이 쪼개기 방지법이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행정구역 3개 안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상황이죠. 그때 다시 국회의원도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얘기를 더 성숙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별도의 비용 없이 우리의 여론을 더 형성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해도 예, 돼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인왕근 의원이 합리적인 분이고 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아까 반복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다시 시작이 됐을 때에 처음부터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론조사 잠깐 나온 것 그걸 보고도 본물 터듯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다시 행정시장 직선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체제 개편 자체의 무용론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뭐 백가증명식으로 이렇게 뭐 어떤 결과를 나오니까 다 그냥 아전인수기고 그냥 경각무예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야 이렇게 좀 되면 다시 또 우리 도민들에게 이게 소모적인 이 낭비 또 이 피로감 또 다시 드리겠네. 참 정치권이 참 진짜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논의의 진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야 바꿔지겠지만은 행정 공무원들이 좀 꾸준하게 지금 자기네들이 이끌어왔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행정체제 개편, 즉 단층제냐 중층제냐 하는 것은 이미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것은 국정 과제로도 되어 있는 것이고 도민들의 뜻도 지금 그렇게 인정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지금 한번 정리되고요. 그다음에 구역이라든지 시기에 관련한 부분은 다시 진행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우리 인왕군 의원 아시지만 만약에 행계위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행정 구역 조정위원회라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추진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단지 주민 투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범에 대한 것은 아까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 안 되면 2030년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주민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또 국회의원이 법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또 법 개정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래서 말씀 중에 저는 죄송한데요. 그런 지금 뜻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행정구역안을 만드는데 오영훈 도정이 얘기하는 행정구역안을 만들려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세개안이 고집되게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든 저렇든 이것은 법 개정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세개안을 고집해서 간다는 건 이건 또 다른 체력의 소모다. 쓸데없는 체력의 소모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계속 앞으로 직진하는 경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분은 이제 민선 8기에서 어느 정도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또 한 분은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예. 그 새롭게는 그동안에 우리가 축적된 연구 결과나 용역 물론 결과를 예,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송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새로운 새 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는 이제 내년 7월은 힘들지만 2027년 7월, 2028년을 거론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민선 9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민선 9기 중에 새로 이제 선거를 실시한다. 이 자체가 사실 만만치 않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 의원 어떻습니까? 예, 아까 그 우리 얘기 중에 다 나온 얘기긴 한데요.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정치권 또 도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롭게 하자는 이런 말씀들도 강하게 하시는 분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가 1991년도에 지방 의원들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95년도에 장을 뽑았습니다. 장의 임기가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도의원들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교육의원제가 일몰이 돼서 폐지가 되면 아마 이제 40명이 될지 아니면 또 이제 몇 명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더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분네들은 그대로 뽑게 될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주민 투표가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잘 거쳐야 되겠죠. 청사 부분도 해야 되고 행정 서비스망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해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돼서 기초하고 의원과 장을 뽑는 데에 왜 굳이 돈 들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주민들의 뜻이 아주 확고하다면 결국에는 뭐 30년 그때 좀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손에 의해서 시장을 뽑고 조금 더 빨리 행정 서비스, 주민 참여와 접근성이 좋은 서비스를 내가 받고 싶어. 기초 의원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일 시키고 싶은 거 시키고 싶어.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주민들이 그걸 원한다면 저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2028년도에라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자치발전 비서관하고도 약간의 그 얘기를 좀 나눌 때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좋아서. 그랬는데 국정과제라는 얘기 확정된 이후부터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는 아마도 점검하거나 평가반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로드맵을 짤 겁니다. 조만간에 아마 그걸 발표도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등등을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 제주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좀 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라든지 돈 들어가는 것 또 등등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짧은 기간에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되겠어 하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될 겁니다만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 도민들의 뜻을 확인해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하고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오영훈 도지사가 다시 한번 도지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오영훈 도지사가 도지사가 안 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27년, 28년 가능하겠습니까? 도지사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내려놓겠습니까? 그리고 도의원 40명을 뽑아요. 이렇듯 저렇듯 교육위원 5명 빼고 40명을 뽑는데 새로운 기초의원이 생깁니다. 그럼 도의원의 영역 부분이 상당히 축소돼서 물론 역할 분담이 돼서 더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오는 도민들의 혼란 이건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새 판을 짜야 된다는 게 계속 누더기식으로 뭘 하나 얹고 이런 형태의 방법은 더 이상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 또 다른 반론을 낳기 때문에 깔끔하게 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결혼은 쉬운데 이혼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고 다시 한번 숙고해서 이혼의 과정, 숙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만약에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안 됐을 때는 우리 이남근 의원님 말씀이 저는 네. 맞다고 봐요. 네. 그런데 오영훈 지사든 누구든지 간에 예. 현재 도지사고 예. 행정체제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정과제에서 지금 이거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국정과제는 실현을 해야 돼요. 오영훈 도지사는 어느 도지사라도 이거는 행정 업무는 지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제주도정이 지금 이렇게 잡고 다음 차기를 넘기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네. 국정과제 행안부가 손 놓고 그때까지 뽑아지길 기다려서 그 된다?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저는, 게 그 국정과제도 제주형 기초자치 설치에 대한 지원입니다. 설치 부분은 우리 도민들과 우리 도에서 정하는 거예요. 도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까지도 이게 국정과제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통일이 됐을 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지 행안부에서 나서서 너네 이렇게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요. 그건 예. 도민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그쵸. 도민의 뜻과 반대등으로 나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그 분명한 도민의- 건데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국책 사업이에요. 주민투표도 국책 사업이고 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 설치 자체도 법률에 의해서 정하지 않으면 그럼 못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도 중앙정부고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 결론도 중앙정부의 국책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매우 저도 이것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중앙 집권 국가예요. 이 대한민국이 저거 지방자치를 전공한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못마땅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제주도가 원한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돼 있었고 또 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도지사가 자기가 원하든 안 원하든 국정과제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다. 진행이 또 돼야만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투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무 걱정하듯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 의원님 말씀에 계속 이게 반복돼서 말씀하는데요. 도민의 여론이 모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행안부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안이 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주민투표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질문 내용이 2027년, 28년도 도입이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 많은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요. 지금 행정구역안 가지고도 이런데 2027년, 28년까지 가능하겠느냐. 전 이제 그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행안부에서 우리 기초자치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행안부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출범 시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네. 지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민투표는 행정구역안을 하나로 이제 모았을 도출한다는 이제 전제 조건에서 뭐 이 말일 텐데 문제는 내년에 시기적으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또 타당한가에 대한 좀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타임테이블을 보면요. 예.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이렇든 저렇든 행정구역안이 하여튼 뭐 올해 중에는 원래 늦어도 예. 11월까지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된 상황입니다. 그냥 행정의 안을 가지고 그게 하나의 안을 가지고 이걸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도민들의 여론이 여러 가지 아까 송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가쟁명식으로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예. 11월까지는 도저히 행정구역안을 도출해내기 어렵다. 예. 이게 제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투표가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2월 되면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됩니다. 네. 그때 되면 오영훈 지사도 뭐 등록을 하겠죠. 그럼 오영훈 지사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정체제 개편에는 반대하더라도 이거는 오영훈 지사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민심이 왜곡될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주민투표안은 이거는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 통과되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도민의 불행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 중 행정구역 도출은 어렵다. 어렵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저는 물이 올랐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물이 들어온 거죠. 그만큼 많은 도민들이 지금 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진행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만약 이것을 이 타이밍을 놓쳤을 때에 오히려 더 저는 책임을 더 물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한편 더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금 행안부에서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듣기로는 지금 현재의 선거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관계없이 아마 그들만의 이제 타임 스케줄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좀 들어지고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주도는 우리 제주도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의 그 정치권에서가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고 좀 마음도 못 모아지고 이런다면은 도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 물이 들어왔을 때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거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물이 들어왔을 때 결정하면 본인 의견하고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갈등 해법이나 이런 게 제주도민들 입장, 제주도정이 앞으로 이 험난한 미래를 개척해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얼른 결정을 하고 우리 함께 새로운 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나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미래를 논의하고 논의 진전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뭐 십몇 년 동안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 그 우리들도 피곤하고 도민들은 얼마나 더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일들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지 무슨 이제 바늘 허리에다가 이게 바느질을 묶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빨리 논의들을 좀 진전을 하되 이렇게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 그런데 겁니다.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요. 이번에 하여간 전 뭐 이번 뭐 내년 초에 주민투표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 지난한 논의 과정이 있는데 차기 도정에서 뭐 오영훈 지사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 또 다른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요. 또 다른 지사님이 탄생을 하면 행정체제 개편은 그간의 도민의 피로감을 생각하면 더 이상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전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존 체제 가지고 시민들의 민주성이나 도민들의 민주성이나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의 방법을 바꿔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이야기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도출한 3개 안과 김한규 의원의 2개 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개 안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송 의원 어떻습니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 여론조사 그 자체를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을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여론조사의 그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 하니까 결과 나오지도 않았지만 어떤 결과 나오든지 관계없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도 도정이고 또 이제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의원님들도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변화라든지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죠. 주민이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든지 그건 참고는 하되 그걸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곳에서 잠깐 매우 이게 좀 강조하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매우 위험하고 이렇게 물론 효율 면에서는 빠를지 모르지만 안 좋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좀 의견들을 확인하고 좀 진행을 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라는 방법이죠. 근데 여론조사는 단지 1,5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확인해서 물론 샘플을 만들어 가면서 다양하게 이제 최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단순한 의사를 지금 확인하는 그 순간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나아간 것이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참고를 삼아서 수기형으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어떻는지 더 신뢰성 높게 만들어가는 것이 수기형 공론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명확한 것이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성격인 주민 손에 의해서 직접 표를 찍고 찬반에 대해서 묻고 하는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제일 낮은 단계로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믿으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도 할 수도 있겠고요. 야, 너희들 삶는 거 싫으니까 이거 그만둬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두고 의사결정을 한다, 정책 결정을 한다, 저는 매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긴 하되 참고용으로 하되 주민의 명확한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라는 방법을 거쳐야 된다. 우리가 사군, 시군 폐지를 하면서 주민 투표를 거쳤듯이 지금 이게 설치를 하는 것도 반드시 그렇게 거쳐서 이제 이 진행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용일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남근 의원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도의 여론조사 때문에 네. 토론회를 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제가 이상봉 의장님 앞에 두고 이번 여론조사는 절대 안 된다. 이제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게 또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저는 송창훈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행계위에서 1년 반 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1,500명 여론조사로 이게 뒤집어진다. 이걸로 정책 결정이 된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앞으로 모든 수기형 공론화 과정 이게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여론조사라는 무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에서도 상당히 무리수가 따랐다. 다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 이런 흐름은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긴 한데요. 이런 여론조사가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려고 하면 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도민들에게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띤 토론 속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먼저 좀 정리 발언 좀 해주시죠. 먼저 이번 오영훈 지사의 결정은 현실을 인정한 용기 있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추경도 끝나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도민의 삶입니다.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치가 도민을 힘들게 하지는 말자.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창근 의원께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년간 우리 제주 정치권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왔던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얻어냈습니다. 즉 기초자치단체를 설치를 국정과제로까지도 우리가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건 전 큰 수확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그 다음 수순인 이제 행정 구역에 관련한 부분과 시기의 부분은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분은 도민의 뜻으로 확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이끌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고요. 그리고 이게 몇 개의 구역에 관련한 부분들은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이제 오영훈 지사가 그런 판단을 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존중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제는 하나의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좀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그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 분산과 도민 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아주 큰 우리의 목표를 우리 차근차근 도민을 위해서 이제 이끌어 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도민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의 뜻을 잘 받아 안는 그러한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과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단순히 행정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도정과 의회,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